경영붐과 경영붐 이후에 새롭게 맞이해야 할 변화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경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경영이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공공서비스 등 모든 조직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피터 드러커는 사회적 목표를 완수하고 사회,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은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무엇인가 보다는 조직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과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영은 조직에 속한 기관으로서 혼자서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직은 사회에 속하고 경영은 조직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결국 경영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사회를 위해 조직이 공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영의 과업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 경영은 크게 조직의 특정한 목표와 사명을 달성한다. 두 번째,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 및 사회적 책임을 관리한다. 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표와 사명. 첫 번째는 목표와 사명을 설정하고 달성합니다. 조직은 고유의 특정한 목표와 사명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과업은 분명히 다르지만 기업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경제적 성과는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유일한 과업은 아니지만 다른 과업을 달성하도록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제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제적 자원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일의 생산성, 근로자 목표 성취. 두 번째는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자산은 인간입니다. 기업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부여할 때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의 일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책임감, 동기부여, 인센티브, 리더십,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각자 독특한 성격, 능력, 고유 행동 양식을 갖춘 존재로서 자신들의 업무량과 업무 질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질수록 목표 성취율이 높아집니다. 3.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책임. 세 번째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이자 일부 구성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조직은 외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자신의 구성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며 만족시켜 사회에 이익을 줄 때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일자리와 세수의 원천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폐기물, 오염물질의 원천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리더십과 경영을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조직이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근로자가 목표를 성취하게 해 일에 생산성을 부여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조직도 사회를 무시할 수 없기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도 관리해야 합니다. 4. 시간 차원. 네 번째 과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경영은 항상 현재와 미래, 그리고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시간만 추구하다 보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균형을 맞춰 시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 차원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차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성과를 내게 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시간은 불확실성이 수반합니다.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 행동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의 과업을 알았다면 경영이 행해졌을 때 뒤따르는 성과에도 과업이 따르게 됩니다. 경영자는 항상 내부 관리를 통해 개선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산출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커는 효율성과 목표 달성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효율성은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업무를 비용을 덜 들이고 잘 할 수 있도록 원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목표 달성 능력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제품이 뛰어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성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효율성과 목표 달성 능력이 동시에 발휘되어야 계속 기업으로서 명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본은 옳은 일을 하는 목표 달성 능력이고 이를 올바르게 하는 효율성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내부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내부 관리를 잘하기 위한 업무로는 우선 첫 번째, 목표 달성이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나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용만 낳고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기하여 직원들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잠재력에 비하면 실제 성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는 타고난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산출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자원을 배치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 뒤 최적화하여 성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여 경제적 결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예시를 들자면 개별 판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내부 관리를 통해 발견한 후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아닌 재무 설계를 판매하여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위 기업을 통해 내일의 완전한 다른 기업으로 변모한다는 기업가 정신 또한 현재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관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발전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내부 관리를 통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